저나 이대로 가시면 글자를 완전히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등잔불이 꺼진 듯 했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제 눈은 이미 어둠에 한 발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서 위에 글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먹빛이 번져 흐릿해졌습니다. 한 줄을 읽고도 뜻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서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숨을 멈추고 다시 보았습니다. 그래도 흐렸습니다. 안질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제가 여러 차례 눈병을 앓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잠시 쉬면 나을 병이라 여겼습니다. 임금이 이 정도 통증에 흔들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오래 버텼습니다. 밤이 깊어도 경연을 멈추지 않았고 집현전 학사들과의 토론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던 날들처럼 저는 끝까지 직접 확인하려 했습니다. 제가 읽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제가 보지 않으면 놓칠 것 같았습니다. 그 집착이 제 눈을 더 붙들어 매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통증이 유난히 심했습니다. 등잔불이 2개로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2개였습니다. 문장을 읽다가 중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혹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온천으로 행행하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회복이 어렵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세게 눌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농사철이다. 백성의 밭을 어지럽힐 수 없다. 실록에도 제가 농번기를 이유로 온천 행차를 미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병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온천에 간다는 것은 제가 약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조정은 예민합니다. 왕의 병은 곧 권력의 불안입니다. 제가 흔들리면 대신들이 계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문서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감아도 어둠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눈 안쪽이 바싹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쓸모없어질까 두렵다. 그 말은 제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그동안 제 안에 숨어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한 것은 실명이 아니었습니다. 정사를 보지 못하는 임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 몸은 또 다른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목이 자주 말랐고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쉽게 지쳤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기를 더 찾았습니다. 육식을 하면 잠시 힘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실록에 제가 고기를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탐식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기운이 있어야 나라를 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서를 읽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 눈이 저를 떠나고 있다는 것을. 그 밤 등잔불이 3개로 번져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인가? 백성은 저를 성군이라 부릅니다. 학자들은 제 결단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그 칭송 뒤에서 저는 점점 두려움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보지 못한다면, 만약 제가 판단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누구의 손에 맡겨야 합니까? 그 질문이 제 숨을 조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더 읽고 더 보고 더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 눈은 이미 제 뜻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병이 단순한 눈병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끌어낼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둠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나 더 미루시면 앞이 완전히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관의 말은 낮았지만 칼날처럼 곧았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진다. 그 표현이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는 분명히 느껴지는데 그 위의 글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선의 임금입니다. 수많은 정책을 직접 검토했고 수치를 따졌으며 문장을 고쳐 썼습니다. 제가 직접 읽고 판단하는 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글자를 잃는다. 그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북방 군사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병력 이동과 보급 문제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치라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 위의 선이 흐릿했습니다. 숫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병력은 얼마라 하였느냐? 제가 다시 묻자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3,000이옵니다, 전하. 승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미 읽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묻는 일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판단 전에 설명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서 저는 확신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바마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 윤곽이 겹쳐 보였습니다. 제가 정사를 더 맡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사를 나눈다는 것은 권력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임금이 흔들린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조정은 예민합니다. 작은 기미도 빠르게 읽어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문서를 펼쳤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글자는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여전히 흐렸습니다. 문장을 읽지 못하는 임금.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조였습니다. 제가 두려워한 것은 실명이 아니라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일부 경연을 취소했습니다. 병환을 이유로 조회도 줄였습니다. 실록에도 제가 병을 이유로 정사를 조정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공기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하의 병이 깊다더라. 그 소문은 담장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왕의 병은 단순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권력의 공백입니다. 대신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기류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세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정사를 일부 나누겠다. 그 말은 제 자존심을 긁어내는 말이었습니다. 세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듣는 임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는 세자를 거쳐 올라왔습니다. 그는 요점을 정리했고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판단은 제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공포를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세운 제도와 인재가 자라났다는 증거이지만 동시에 저를 밀어내는 흐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상 앞에 앉아 고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망설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기력을 위해 찾았던 음식이 혹시 제 병을 더 깊게 한 것은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집착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윤곽이 흐릿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자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가? 그 질문이 제 숨을 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한 정사위임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둠은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어둠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바마마의 병을 숨기는 것은 나라를 속이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방안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세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금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패전도 흉년도 아닙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병을 숨기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대수롭지 않다고 여겼을 뿐입니다. 안질은 오래되었고 실록에도 수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통증의 기록일 뿐 권위를 흔드는 기록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흔들리더라도 거짓 위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거짓.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병을 감춘 것이 아니라 제 두려움을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정은 예민합니다. 왕의 병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들은 작은 기미도 읽어냅니다. 제가 경연을 줄이고 조회를 미루고 문서를 세자에게 넘기는 순간부터 이미 소문은 돌고 있었습니다. 전하의 눈이 깊이 상했다더라. 그 말이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신들을 모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또렷이 보지 못했지만 공기의 무게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병을 숨기지 않겠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해야 했습니다. 안질이 오래되었다.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사는 멈추지 않는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움이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통증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빛이 번졌고 글자가 겹쳤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전하, 육식을 끊으셔야 합니다. 지금의 기력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사옵니다. 그 말은 제게 칼날 같았습니다. 고기는 제게 버팀목이었습니다. 기력이 떨어질 때마다 저는 육식을 찾았습니다. 실록에도 제가 고기를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탐식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기운이 있어야 나라를 본다. 그동안 저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기력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제 눈은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끊겠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식상 앞에서 고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허기가 밀려왔고 기력이 빠졌습니다. 몸은 가벼워졌지만 불안은 더 짙어졌습니다. 만약 기운까지 잃는다면 나는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 그때 세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바마마, 오늘 보고는 제가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보고를 읽는 동안 저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장의 흐름, 논리의 정리, 결론의 방향.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병이 아니라 제가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스치자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한 걸음 물러서도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흐릿한 별빛이 보였습니다. 윤곽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존재는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 자리입니까? 그 질문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정 안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을 이유로 정사를 더 크게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은밀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상소는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권력의 균형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병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육식을 끊었고 경연을 줄였고 정사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실명이 아니라 완벽한 임금이라는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이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하의 병환이 오래되었사오니 정사를 전적으로 세자께 맡기시옵소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말이 글이 되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전적으로. 그 단어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상소를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세자가 대신 읽어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전적으로 맡기라. 그것은 단순한 위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한 걸음 물러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안질의 통증보다 더 묵직한 것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실록에도 병환 중 세자에게 정사를 나누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함께였습니다. 전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방 안의 대신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충정이라 말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왕의 눈이 흐리면 나라가 흐려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가 아직 결단을 내릴 수 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내가 필요 없는 임금이 되는 순간. 그날 밤 저는 세자를 불렀습니다. 너는 이 상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잠시 머물다 말했습니다. 아바마마의 뜻이 우선이옵니다. 다만 나라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 대답에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자리를 탐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담을 감당하려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오래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의 윤곽은 흐릿했습니다. 그 흐림이 제 가슴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보고는 세자를 거쳐 올라오고 대신들은 그의 판단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듣고 결단을 내리지만 과정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은 자리입니까? 제가 평생 해온 일은 한 사람의 힘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도를 세우고 인재를 키우고 구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에 가까운 것 아닐까요? 그러나 머리는 그렇게 말해도 가슴은 쉽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신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정사는 세자와 함께 본다. 일상 결제는 세자가 맡는다. 그러나 큰 방향은 내가 정한다. 방 안의 긴장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전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절반을 넘는 위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문서를 직접 읽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요점을 듣고 질문을 던지고 짧게 결단했습니다. 놀랍게도 조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다시 흔들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돌아간다. 그 생각이 심장을 세게 때렸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실명이 아니라 제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상 앞에 앉아 고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가지 않았습니다. 병을 핑계로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날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내려놓지 못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며칠 뒤 대신들이 다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어조가 달랐습니다. 세자의 정사 운영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소를 듣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싸움은 자리를 빼앗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러설 줄 알 때 나라가 단단해진다는 것을. 창밖의 하늘은 흐릿했습니다. 별빛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존재는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 말이 제 안에서 천천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단이 제 눈보다 더 아플 것이라는 사실을. 저나 이제는 글자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정은 흔들리지 않사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글자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선언이었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글자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직접 읽고, 직접 고치고, 직접 판단했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던 날에도 저는 끝까지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백성이 읽을 글자를 만들면서 저는 누구보다 또렷이 보려 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또렷이 보지 못합니다. 등잔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지만 빛은 번져 보입니다. 문서 위에 먹빛은 흐릿하고 줄은 겹칩니다. 통증은 예전보다 잦아들었지만 젊은 날의 눈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것처럼 제 안질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조정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자는 안정적으로 정사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는 명확했고 판단은 침착했습니다. 대신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와 허전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없어도 돌아간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아프게 하면서도 가장 위로했습니다. 저는 세자를 불렀습니다. 오늘 보고는 내가 최종 결단을 내려라. 그는 잠시 놀란 듯 멈췄습니다. 아바마마. 나는 듣겠다. 그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두려워했던 것은 실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쓸모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쓸모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세운 제도와 사람들 속에 이미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흐릿한 별빛이 보였습니다.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완벽할 필요가 없다. 그 고백은 제게 가장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임금은 강해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언제나 또렷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늙었고 병들었고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긴 글을 구술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약해진다. 임금도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때를 알고 물러설 줄 아는 것이다. 그 말은 세자를 향한 것이었고 동시에 저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육식을 끊겠다고 다짐한 날을 떠올렸습니다. 병을 핑계로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없었지만 더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눈이 흐려진 것은 저를 멈추게 하기 위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것은 나라가 아니라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벽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제가 남긴 가장 큰 업적은 글자가 아니라 물러설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눈은 흐렸지만 마음은 맑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